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조금 더 시간 내셔서 그 옆에 있는 댓글란에다가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반도체와 AI 등 2014년도 하반기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에 따른 리포트를 만들어 온 거고요. 꼭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폭락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모르면은 크게 후회합니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꼭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에 대한 우려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금리 인하는 사실 기정사실화가 됐다. 즉 이미 선반영이 됐고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이 시장의 우려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증시 상승을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성장 동력이 대표적으로 AI였죠. 그런데 이 AI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AI 이거 거품 아니냐? 거품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죠. 연준이 지난 31일 7월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나온 부진한 경제 지표와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다가왔고요. 그에 따른 폭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5.8%의 낙폭, 대만 같은 경우에도 4.43%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장에 위험 회피 심리 확산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약 3,936억 원에 대한 순매도를 진행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은 시장에 대한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비중이 80%,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중이 한 8%, 10%도 채 되지 않지만 국내 투자에 대한 투심 자체가 많이 꺾인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같이 하락을 하면서 4%가 넘는 하락이 나왔죠. 9월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선반영된 상황에서 경기 둔화 지표는 경기 침체 신호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번에 일본이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5.8%가 나왔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1987년도 이후 사상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난 31일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을 시켰고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매월 6조 원 정도 정부에서 이제 국채를 매입해 왔었는데 이거를 내년 말까지 매월 3조 엔 정도로 줄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통화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내용들, 즉 일본의 엔화에 대한 강세가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른 매도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강하게 나오면서 일본 증시가 강한 낙폭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환 시장의 엔화 강세, 달러에 대한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장래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도 같이 겹치자 투자에 대한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까지 반도체 랠리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랠리를 필두로 시장의 강세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별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도대체 미국에서 어떠한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이 나왔냐? 우선은 실업 수당에 대한 청구 건수가 24만 9천 건이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주에 신규 실업 수당에 대한 청구 건수가 약 24만 9천 건에 달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지난해 8월에 첫째 주에는 25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즉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동성을 완화한 척도인 4주 평균 청구 건수도 약 23만 8천 건으로 전주 23만 5,500건보다도 2,500건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업수당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현재 미국 증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로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지난 6월 실업률이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인 4.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급격한 노동시장에 대한 악화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한몫하고 있죠. 테슬라가 최근에 대규모 인원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인텔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올해 안에 직원을 약 15% 이상을 감축할 예정이고 배당도 중단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설비 투자도 기존 예측치보다 약 20%를 더 줄인 올해 약 250억, 270억 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내년 설비 투자 전망치도 원래 계획했던 수치보다 낮고 올해보다 낮은 200억에서 230억 달러를 제시합니다. 당연히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던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도 영업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영업 손실이 19억 달러에서 약 28억 달러로 47%나 확대가 되게 됩니다. 실적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인텔은 당연히 핵심 투자에 대한 것들은 유지할 계획이지만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들이 계속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만약에 AI가 이 실적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AI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면은 AI에 대한 핵심 성장 동력인 반도체도 실적에서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와 관련된 실적들이 어떻게 나왔나 해서 봤더니 구글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월가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적을 내놓았다라고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산업 곳곳에 적용돼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사용될 수 있는 처가 워낙 많아요. 서비스업부터 그다음에 전문직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IT 기기 그리고 자율주행과 같이 수많은 업종들, 의료 업종들까지도 정말 많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맞냐라는 의구심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및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약 29% 늘어났습니다. 감소하지 않았고 늘어났는데 문제는 시장 예상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31%를 받고 1분기에 성장세가 약 31%가 나왔기 때문에 1분기보다도 둔화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얘네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우리는 더 많이 벌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 모두 다 AI 투자를 현재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AI 성장에 대한 힘이 부족해지면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AI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미 증시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AI에 대한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AI에 투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일단락되면서 AI 투자에 대한 우려는 사실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들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으니까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조만간 샘플 공급을 시작하면서 출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를 했고요. 이번에 알파벳의 CEO인 피차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위험이 투자를 하는 위험보다 더 크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즉 AI에 투자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뒤처진다고 하면은 지금 만약에 투자했을 때 손실을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A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 그리고 장비의 수요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우려가 현재 일정 부분 줄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시장의 적합성에 충족할 때까지 통상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현재 AI 수익성을 논하는 것은 이르다는 평가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개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를 호가하는 엔비디아의 GPU, 우리가 알고 있는 H100이나 이번에 출시되는 B100, B2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기업들이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수의 빅테크 고객사가 핵심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알파벳이나 메타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는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은 3분기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나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행사들로 인해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3분기에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크게 성장하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블랙엘까지 출시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성장이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코스피를 지탱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입니다. 30%에 가깝고요. 약 27% 정도인데 AI를 성장 동력으로 둔 반도체 기업은 코스피 전체 시총의 약 30% 수준입니다.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문어다리로 쭉쭉쭉 뻗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기업들의 강세는 증시 반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기업들의 약세가 지속이 되면은 증시에 대한 강세, 증시에 대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블랙엘 출시로 HBM에 대한 수요 증가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피해서 저사양 GPU를 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제품들이 탑재된다고 했을 때 실적 둔화에 대한 문제들, 오히려 실적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요. 8월 말에 미국 정부가 HBM에 대해서 중국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 수출되는 HBM은 한정적입니다.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AMD 같은 미국 기업에게 납품하기에도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넘어서 2025년도까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실적 성장을 필두로 국내 증시를 반도체 산업이 이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 맞지만 9월 달에 원래 베이비 스텝 약간
0.25%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연준에서는 빅스텝에 대한 0.5%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에 대한 방향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위험 회피 심리 확산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그리고 국내 증시가 아닌 미국 증시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증시에 대한 매도가 너무 과했습니다. 원래 나와야 되는 낙폭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 과대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AI 핵심 고객사,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블랙엘 GPU가 출시되면은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IT 수요가 증가하는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러한 반도체 실적에 대한 성장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증시 반등의 핵심이기 때문이겠죠. 즉 외국인의 과매도, 개인 투자들에 대한 투심 약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과대낙폭이 출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필두로 뚜렷한 실적 성장부터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과대 낙폭이 나온 만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3분기 실적 그리고 그 전까지의 꾸준한 상승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기회가 올 수 있고 오히려 지금까지의 낙폭보다 더 높은 상승폭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증시 대폭락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반도체나 AI에 대한 핵심 내용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 갤럭시 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오고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서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작동을 해주시고요. 로그인 버튼, 회원 가입 버튼, 이용 약관과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게 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정보를 통해서 로그인이 되는데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생년월일 같은 이 민감한 정보들을 전혀 적지 않고도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회원가입하셔서 안에 있는 콘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업로드를 해 놓았고요. 해당 자료집을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크롤 하단부에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진행해 놨습니다. 해당 파일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입니다. 해당 컨텐츠 말고도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선 급등 추천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종목뿐만 아니라 투자 전략까지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는 장전 급등 뉴스가 있죠. 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주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전 급등 뉴스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아래 급등주 분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꼭 해당 컨텐츠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